9월 29일 금요일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제 대략 짧게 근무만 하고 나면 긴 열흘간의 연휴가 시작됩니다. 무엇 때문에 이런 연휴를 열흘씩이나 하는지, 저는 이것이 과연 국내 내수 진작에 도움이 되는지, 또 서민 자영업자들이나 제조업에 도움이 되는지, 또 크든 작든 월급을 주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또 하루하루 벌어서 사는 사람들에게 주머니가 채워지지 않는 장기간의 휴가가 생계를 위협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정권의 관계자들이 좀 고민을 해봤는지, 추석 연휴 기간에 고속도로 휴게소 통행료를 공짜로 해준다는데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과연 국가를 위한 것인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뉴스 브리핑은 이 추석 연휴 기간에도 매일 나가고요. 5꼭지씩 나가지는 못하고 2꼭지 나가거나 3꼭지 나가거나 해서 매일 나갑니다. 그 녹화나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최근에 좀 많이 바빴고요. 또 이 추석 연휴 기간 중에 며칠은 출근을 해서 일을 좀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건 제가 시청자와의 약속이기 때문에 1년에 연중 무휴로 하겠다. 추석 연휴 기간에 딱히 볼 TV 프로그램도 없고 또 어디 가기도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방송을 쉬지 않고 하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석 연휴 기간에도 많이 시청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금요 칼럼은 나라가 경제, 안보 뿐만 아니라 양심, 도덕 모든 부분에서 다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자, 경제가 무너져 가고 있다는 것은 제가 최근에 만나본 많은 기업인들이나 또 더 나아가서 이 대기업 관련자들이 일제히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3분기 경제 실적이 발표되었을 때는 더 안 좋을 수 있다. 최근에 정권이 소득주도 성장에서 혁신 성장으로 급선회하면서 사실상 소득주도 성장을 폐기했죠. 그 배경에는 정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경제와 관련된 지표나 정보들을 분석해 봤을 때 자신들도 지금 진행되는 양상이 심상치 않다라고 판단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경제를 관장하는 청와대의 비서관이나 또 이 정책실장 선에서 정통경제관료인 김동연 부총리 쪽으로 지금 경제의 중심축을 바꾸는 거 아닌가 설거머니요. 그렇게 지금 해석이 됩니다. 애초에 초반에 정규직을 전원 정규직화 하겠다. 그래서 비정규직을 만들겠다라고 한 인천공항공사. 아마 제가 듣기로는 지금 대기업 등에다가 어떻게 정규직으로 해야 되느냐는 고심을 담은 지금 탐문을 하고 다니는 걸로 보입니다. 대통령 취임 직후 며칠 만에 대통령을 인천공항공사에 조치해서 정규직화 하겠다고 선언할 때는 좋았지만은 그 이후에 뒷감당할 일들이 쉽지 않을 거라고 보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공연이 최저임금 만원이라고 한국 현실에서 맞지도 않는 이야기를 밀어붙이면서 지금 이것도 설거머니 후퇴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올해의 최저임금이 사상 최대폭으로 오르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지금 자영업자들은 이 최저임금의 수렁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의료 전면 급여하라 해서 30조가 좀 넘게 들어가면 다 해결된다고 했지만은 모든 자료들이 그걸로는 턱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의료보험 인상을 예고하고 있고 의료 서비스 악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뿐입니까? 얼마 전에 파리바게트에
전부 정규직으로 하라는 제빵사 문제. 지금 이 제과점과 그리고 이 제과점 프랜차이즈를 하는 업체 간에 여러 가지의 불공정한 관행이 있었을 거라고 보여지지만은 제과점 자영업자도 제과점 업체도 다 곤혹스러운 상황이 되어가고 이것이 과연 실행되었을 때 누가 최대의 피해자가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지금 보지 않아도 뻔한 겁니다. 자, 경제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이 표면상으로 모든 것을 자신들이 생각하는 감성적인 어떤 목표에다가 맞추면서 경제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가 한미 FTA에 대해서 폐기, 서명을 하려 했다라는 이야기까지도 지금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전체 국가 경제가 돈을 버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고작 10수조 풀어서 경제가 소득 주도로 성장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11조 추경을 풀어서 고용 절벽이 해소될 거라고 생각하는 그 이면에는 미국발 금리 인상에서 시작된 자본의 해외 유출, 그리고 북한 리스크, 중국의 사드 경제 보복 등에서 시작된 또 다른 정치적 변수까지 가세하면서 가뜩이나 이 한계선상에서 헤매이는 한국의 기업들에게 대기업, 중소기업 할 것 없이 치명적인 타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정권의 안보가 불안하다 하지만은 안보보다는 사실상 경제가 더 먼저 무너져 버릴 수도 있다. 정권도 그것을 인식한 겁니다. 그러니까 혁신성장이라고 정통적인 방법으로 이제서 넉 달 반을 헤매고는 다시 복귀하려고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부동산에 관해서도 이 정권은 초반에 부동산을 띄우고 방치하다. 그 다음에 부동산 대책이라고 내놨지만은 시원찮아지니 이제는 또 부동산에서 한을 풀듯이 강경한 대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만은 과연 이 정권이 노무현 정권이 그랬듯 부동산을 제대로 다룰 수 있을 것인가? 대다수는 회의적으로 보고 있고 강남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부동산 가격은 다시 뛰고 있습니다. 가계부채가 1,400조를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데 이 가계부채 중에서 300조 가량이 제가 볼 때는 심각한 위험을 가진 부분이고 또 지금 기업 부채 한 2,500조 될 건데 이 부분에서도 상당수가 위험 요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데도 경제보다는 정치 노름에 치중을 해서 지금 기업들에게 준조세 형태의 수많은 부담들을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통상임금이라고 해서 수십조가 더 나가게 되고 정규직화라 해서 수십조가 더 나가게 되고 그 외에도 각종 공정거래니 어쩌니 하면서 여러 가지 압박들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공정한 경제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반칙을 사용해야 되지는 않겠지만은 애초에 기업을 바라보는 관점이 노동자 위주로 바라본다면 그것은 결국은 기업이 죽으면서 노동자도 같이 죽게 되는 상황으로 가게 될 겁니다. 한국의 국가 경쟁력이 5년째 26위에 머물고 있는데 중국이 27위까지 추격을 했습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노사관계에 한국의 틀이 제대로 안 되어 있다. 이것이 세계 꼴찌 수준이다라고 지금 결과가 나오고 있고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한국 경제는 성장을 할 수 없고 경쟁력을 가지기 어렵다라고 누구나 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누누이 이야기를 하지만은 이 정권은 기본적으로 노사와 관련되는 주요한 부분에서는 노동자의 입장을 100% 반영하면서 고용노동부 장관도 노동자 출신, 노사정 위원장도 노동자 출신, 여기에 민노총, 한국노총, 양대 노총은 끝없는 요구를 정부로 상대로 하고 있습니다. 자, 전 국민을 정규직화 시켜주고 전 국민에게 해고를 어렵게 만들고 전 국민에게 노조의 경영 간섭을 허용해주고 이러면서 노동자 천국을 만들어
주기를 바랍니다. 다들 그렇게 해서 잘 살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게 맞겠지요. 자, 그것이 노동자 천국이 될지 전 국민의 지옥이 될지는 지켜봐야 될 건데요. 이미 시간이 없다라고 한 지가 4, 5년이 됐는데 노동개혁에 그간의 노동개혁은커녕 이제는 본격적으로 노동 퇴보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 그 최대의 피해자는 노동자가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대기업이나 재벌의 입장에서 경제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항상 공정하게 경제가 룰을 지키면서 약자도 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보수에서 거의 드문 주장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저를 보고 툭 하면 경제 문제에서는 좌파라고 하는 엄해까지 듣고 있지만은 지금 문 정권의 경제 방식은 저는 틀렸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안보. 이제 문정인이 조선일보 인터뷰까지 해서 자신의 주장을 당당히 내비치면서 자신과 문재인 대통령의 관계를 과시하고 이 정권의 안보, 외교, 통일, 정보, 국방을 관장하고 있는 실세임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한간에는 문정인이 상장관이다. 거의 외교 안보 라인에 있어서 대통령급이다라는 말들이 난무하는데 그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은 북한의 대리인인 이야기들이 지금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문재인 정권이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름의 목표를 정해두고 그쪽을 향해서 문정인 등의 입을 통해서 서서히 한미동맹이나 주한미군 철수나 평화협정이나 그리고 한미군사훈련 중단이나 이런 것들을 까발리면서 국민들이 면역이 되도록 만들면서 그쪽으로 몰고 가고 있는 게 아니냐. 그렇지 않고는 사드부터 시작되어서 전쟁 반대 평화를 빙자한 지금 북핵 제재 압박 전선의 흐트리기, 더 나아가서 요즘 나타난 B1B 미국의 전략 폭격기의 이 원산 풍계 앞바다에 대한 진입을 둘러싼 논란 등이 도저히 발생할 수 없는 겁니다. 제재 압박 전선에 동참하기는커녕 재래식 미사일들 있는 거 긁어 모아서 국민 앞에 국군의 날 퍼레이드라고 보여주면서 쇼를 하지만 핵 잠수함을 도입하겠다고 쇼를 하고 동해를 향해서 고물 미사일 몇 발을 쏘지만 그런 걸 가지고 한국의 방위가 지켜질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미국과 한국과의 신뢰는 땅에 떨어져서 이젠 주요한 정보조차도 공유하지 않고 있고 매번 전화통화나 정상회동이 있고 나면 그 다음에 있었던 말에 대해서 진실관계를 확인해 달라고 그 나라 정부에 요구하는 것이 한국 정권의 일상사가 되어버렸습니다. 운정성론은 고사하고 제가 처음에 그 말 나왔을 때 예고한 대로 다 내려버리고 혼자서 폭주하고 있는 양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문정인을 신뢰한다면서 문정인을 힘을 실어주고 있는 현 정권의 태도를 봤을 때 궁극적으로 이 정권은 임기 내에 안보를 거의 파괴시켜버리겠다라고 작정한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적폐청산이라는 공작 사정으로 표적 사정으로 야당을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그 증거는 그저께 있었던 청와대 영수회담에서 나타난 야당의 행태를 보면 또 1대1 면담을 요구하는 한국당 대표의 행태를 보면 이 정권의 폭주를 안보 붕괴를 막을 수 있는 건전한 야당 세력들은 이 땅에 없다라고 봐야 될 겁니다. 자, 여기에 제가 나중에 5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야말로 한국 사회의 곳곳에 도덕과 양심과 기강이 땅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국민 일반의 양심도 수준도 상식도 땅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정치가 허구헌날 적대감을 국민들을 패를 갈라서 조성하다 보니 국민들 또한 아주 상투적이고 얄팍한 이념 논리에 기대어서 서로가 원수를 대하듯
싸우고 있습니다. 인터넷이나 SNS에 나타나는 댓글 꼴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것이 정상적인 국민이고 상식이 있는 국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익명에 기대어서요. 대중이라는 미명하에 그야말로 천박하고 얄팍하고 무식하고 무지하며 최소한의 양식이라고 상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글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요. 나라는 그냥 운전대 잡은 사람의 마음대로 성격의 의도를 무시하고 그냥 정해진 노선이 아니라 노선을 이탈해서 폭주 기관차처럼 지 마음대로 가고 있습니다. 스피드라고 하는 과거 영화에서 나타난 브레이크가 풀려있는 버스처럼 국민을 태우고 광폭 질주를 하고 있는데요. 누구도 이걸 브레이크를 걸지 못합니다. 오직 국민만이요. 저는 이 폭주하는 나라를 살릴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추석 연휴 기간에요. 이 방송을 들으시는 시청자분들부터 가족들과 더불어서 이 나라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에 대해서 깊은 토론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식, 형제, 친지, 친구, 지인들과 만날 때마다 이 나라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정말로 호소를 해 주길 바랍니다. 제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한 두세 가지 부류로 나누어지는데요. 어떤 분들은 욕을 합니다. 죽일 놈이라고 욕을 하고 욕을 하지만은 그렇게 댓글로 맞춤법도 대다수가 틀려요. 청와대라고 적지 말고 청와대라고 좀 적으세요. 청와대인지 청와대인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이 무지한 정권을 상대로 싸울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요, 욕 좀 하지 마십시오. 그런 욕이나 분노를 가지고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저도 가끔 욕을 합니다만은 저도 가급적이면 냉정해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분노는요, 조직적이고 과학적이고 이 신념으로 이루어져야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뭘 했다고 지친다. 이제 나라 망했다. 그래, 진짜 망했으면 좋겠습니까? 망해도요, 어디 저 미국이나 호주나 이런 데 가서 먹고 살 만한 돈이 다 있으십니까? 죽든 살든 이 나라에서 끝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 쓰레기 같은 내용들을 매일 방송하는 저는 정말 방송할 때만 합니까? 자료 입수부터요. 그러기 위해서 사람을 만나고 주고받는 이야기 속에서 제가 무슨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정권과 야당을 다 비판하는데 제가 어떤 의도가 있다고, 제가 어떤 편이 있다고 제 스스로 편을 버리고 있습니다. 왜? 그래야 전부를 비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야당이 똑바로 합니까? 저는 야당이 똑바로 한다면요. 정말로 야당 편에 서서 같이 싸우겠습니다. 뭉쳐자고요? 방향이 제대로 되지 못했는데 뭉쳐서 뭘 합니까? 특정인 조화라고 뭉칩니까? 지금요, 보수는요, 뭉쳐야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 대해서 매와 같은 눈을 뜨고 잘못 가는 길을 비판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 옛날에는 뭉치지 않아서 꼬라지가 이 모양이 됐습니까? 자, 뭉치는 소리 같은 소리 하지 말고요. 그야말로 이렇게 된 꼴은요, 보수의 잘못이고 보수 지지층의 잘못이고 보수 유권자들의 잘못이고 내 자신의 잘못이고 여기 있는 저의 잘못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다 동감을 해야 됩니다. 남 탓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권 욕할 필요도 없어요. 저렇게 무지한 정권에다가 어쩌다가 뺏겼어요? 탄핵시켜서 그래 됐어요? 그게 정말 그래서 그랬다고 보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정말로 제 방송을 사양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보수 9년 동안요, 엄청난 잘못을 했다는 걸 우리 스스로가 인정해야 되고요. 그래서 저런 행편없는 사람들에게 정권 뺏겨서 이 꼴을 겪고 있다고 생각하고 다 와신 상담을 하면서 이빨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추석 연휴 기간에요, 즐겁게 보내시고요. 또 주변의 지인들과 가족과 친지와 친구들에게 이 나라를 이렇게 방치할 수 없다는 걸, 국민이 일어서야 된다는 것을
반드시 전파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는 모양으로 봐서 한 서너 달 안에 여러분들이 일어서야 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국민이 포기하면 이 나라는 끝입니다. 누구도 당신들을 대신해서 이 나라를 살릴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겁니다.